어쩔 수가 없다 영화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박찬욱 감독님이 만들었던 강렬한 영화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 색채가 옅어서 낮게 평가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만든 영화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유만수가 25년 동안 다녔던 제지회사에서 실직한 후 재취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영화입니다. 그 고군분투에 해당하는 것이 경쟁자들을 살해를 하면서 내가 그 자리를 갖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이고요. 좀 가장 큰 요점 중 하나가 만수는 왜 다른 사람들을 굳이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른 일을 하거나 집을 팔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조금 만수가 쉬는 텀이 있긴 하지만 마트 알바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있지만 본인의 정체성은 25년 동안 종이밥을 먹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나는 재지맨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중간에 지인으로부터 소개 들어온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죠. 아내의 이야기처럼 집을 팔아보면 안 되나. 근데 이 만수가 집에 대해 가지는 큰 애착들이 많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집이자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리를 많이 했다 이런 좀 애착도 있고 분재를 하기도 하고 정원의 나무도 직접 심고 가꾸면서 이 수목 자체에 대한 애착도 있습니다. 이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집을 구매를 하려고 오는 지인이 있는데 동호 아빠에 대한 반감이 좀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놓은 집 자체의 컨셉을 부족하는 듯한 이야기도 하면서 만수를 조금 깔보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는 사람에 대한 반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 리원이라는 딸이 있는데 리원이는 약간 차별 성향이 있습니다. 리원이가 애착을 가지면서 딸은 가족 구성원이 반려견입니다.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반려견이 만수 기준으로는 처가에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려견 포함해 6명의 가족이 다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기본적인 만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그래서 이 집에 대한 상당히 많은 배경적인 서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만수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에 대한 감정적인 동의는 충분히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구범모와 유만수가 가장 많이 닮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둘 다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지금 현재는 술을 끊었고 둘이 일한 경력도 25년으로 동일하고 이 제지 회사를 다녔던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꼭 장기로 휴식을 하고 있지만 제지 회사에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좀 그런 신념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서 둘이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있는데 본모는 만수가 아내의 바람핀 불륜남으로 만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서로 할 말만 하고 있는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만수가 본모한테 하는 말이 잘 들어보면 다 본인한테 해당되는 말인데 그게 조금 더 아이러니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각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굳이 이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 좀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밀이 아내에 대한 표현이 재밌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형적이지 않으면서도 전형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재미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렴풋이 남편이 뭔가 이상하게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편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밀이가 가지고 있는 목표치는 가족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써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끝에 시체를 확인하고 나서도 똑같이 애들을 좀 단속을 하면서 남편이 했던 선택을 지지해주기 위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죠. 그런 것들이 재밌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끼리 좀 티격태격하면서 약간의 다툼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과정도 귀엽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수가 댄스 파티를 끝내고 돌아온 미리한테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다투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아내가 이뻐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남편이 잘생겼으니까 나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피식하게 되는 장면들 좀 이런 장면들 전반적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완전 불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티격태격 한다는 정도 느낌을 주는 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인 전체를 보면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말을 못한다. 좀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본모를 살해한 이하라
범모의 아내죠. 범모를 이 아내가 살인을 최종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왔을 때 이 남편의 죽음을 오히려 말 안 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미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살인에 대해서 함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만수가 저지른 살인이 덮여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그거 자체가 좀 더 긴장감을 더해주면서 더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 만수가 이 어금니가 아프다, 이가 아프다라는 행동을 하고 나중에 끝에 이를 뽑아버립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응어리, 가장으로서의 짐이나 억눌린 심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베이스가 술을 먹고 실수를 했고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술을 먹으면서 어금니를 뽑아버리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응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썩어 있는 어금니 자체가. 이 장면이 올드보이의 오데수가 좀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인물의 심경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체를 묻은 곳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시체를 숨기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대사로 표현을 하기로는 사과나무의 양분으로 이렇게 주었다. 사람이 양분이 된 것으로 이렇게 대사로 표현이 되는데 마당에 심은 건 사과나무지만 펄프 나무, 벌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이 흙이 되어서 나무 양분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자라서 다시 펄프로 쓰여지기도 하면서 사람과 이 자연이 순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쩔 수가 없다. 분석은 여기까지고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